홍반장님, TV조선 뉴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9시 뉴스에 선대위 개편 방안에 홍반장님 합류 가능성이 뉴스로 나오는데 왜 자꾸 홍반장님 거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참여 의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선 당시 윤 후보 대놓고 밀어주던 언론이 불리하니 홍반장님 합류 가능성 거론합니다. 역겹습니다. 정말. 윤 후보는 자신 없으면 사퇴하십시오. 오보 전문 채널입니다. 홍반장님, 절대 선대위원장 수락하지 말아주세요. 이 당은 항상 어려울 때 홍반장님을 찾으면서도 항상 홍반장님에게 독박을 씌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누구보다 당을 생각하시는 홍반장님께서 윤 캠프 쪽에서 당의 미래를 인줄로 협박해서 선대위원장을 수락하시는 건데 제발 이번에는 이용당하고 버려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홍반장님. 그냥 높아심에서 써봤어요. 화이팅! 더 이상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어지간하면 안 쓰는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위 말하는 중진이니 원론이 하는 사람들, 나름 사시 행시 같은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젊을 적 머리 좋고 집안의 보배고 동네방네 자랑거리였던 천재 중에 천재들일 텐데 지금 하는 얘기들 보면 다들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보자진 시켜서 대충 커뮤니티 글만 끌고 봐도 민심 바로 알 텐데 누가 봐도 이준석이 옳은 소리 하고 중진들이 헛다리 짚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외모드 털깍 깔아, 신지혜 이수정 김민전 영입하지 마라, 윤핵관 쳐내라,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 등등. 공천이라기엔 원로들은 공천과 관계없을 테고 나이가 많아서라기에는 중진들은 대표님보다 젊은 사람들인데 대표님의 해안에는 발톱의 때만큼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툴투브가 정말 사람을 저렇게 망치는 걸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원흉은 툴투브. 안철수의 어부질이 가능할까요? 윤석열이 한도 끝도 없이 사고를 치니까 안철수로 단일화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지금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저는 후보 교체 열심히 외치는 중이에요. 탄핵 대선 재판될 가능성. 후보가 자신이 생각하는 주요 전략, 자기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내놓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아닌가. 네. 그렇지. 후보의 철학, 전략, 비전. 그렇죠. 이게 그게 일단 보니까. 중심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원로분들은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 그다음에 전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가고는 있는데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메시지 혼선도 있었고요. 머리가 너무 많았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점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좀 추상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제가 좀 꽂힌 데는 이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라는 대목이었거든요.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석열을 새로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윤석열은 뭔가 대통령을 하기에 문제가 있는 모습이었고 이제부터 60일 동안 새로 뭔가를 좀 배워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는 건지 60일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과연 국민에게 이런 어떤 미래 플랜을 제시해야 될 시점에 지금부터 공부하겠다 이제 이런 멘트를 나오는 게 맞는지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뭐 이게 설마 공부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뭐 그거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게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공부해서 그거보다는 이제
뭐 앞에 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원점에서 다시 좀 봐달라 이런 네. 취지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사과도 인터넷에선 좀 어떤 분위기예요? 사실 이제 우수 커뮤니티는 지금 굉장히 좀 양분되는 양상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 하나의 목소리로 모여지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측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측이 이제 갈등하는 양상으로 네.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보수 커뮤니티의 내부 상황으로 또 전이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뭐 민주당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하는 정책 행보들을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좀 복합적인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 연기 발언이 상당히 후보에게 모욕을 줬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왔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이해한다. 그런 나쁜 뜻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무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어떻게 잘 된 겁니까, 봉합은? 실은 이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그 의심들이 네네. 이제 생기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요인이 됐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기 발언이 딱 나버리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후보에 대한 믿음 이런 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네. 아 내부에서도 저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바로 위에 있는 총괄위원장도 저렇게 보고 있구나. 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이것이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이럴 때는 이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권자로서 네. 주권자로서 국민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불편해지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네네. 무슨 뜻이 이게 무슨 짓인가? 그렇죠.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후보가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이 굉장히 기분 나쁜 네.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에 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동지가 없죠. 그 다음에 아직 철학이나 정책 자산이 분명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급하게 지지를 받고 후보를 만들긴 했지만 이 내부에서 신뢰관계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정권을 김종인 위원장 그것도 밖에서 온 분이 후보도 네. 밖에서 왔는데 위원장도 네. 밖에서 와가지고 정권을 드린다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부가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조금만 특히 이제 후보가 여러 가지 자질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것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멘토 정도 역할을 하고 많은 것이 사실은 맞았다. 사이만 이수정 공동 선대위원장 평한계 화제예요. 눈치가 없고 타협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의원님은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정치야말로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다. 아주 종합예술의 전문직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훈련돼야 되는 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다 네. 이것은.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뭐 어쨌든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시대 정신에 대한 시대정신. 문제. 그러니까 철학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시작하기 전에 선대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모으기 네, 전에 이게 지역의 지방 단위의 어떤 조직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방의 뭐 군수 선거라든지 조직 선거 이런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래저래 모아서 네. 조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5년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국민들도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이정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간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일종의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추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지상전이 아니고 공중전이다. 이렇게 하신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국민들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것인가 이게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에 시대정신이죠. 시대정신. 그럼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고민해서 이거를 주구장창 얘기를 네. 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거기서 공약이 나오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예컨대 지금 같으면 뭐 일종의 뭐 기회인 나라. 왜냐하면 기득권 때문에 네. 기회가 없어지고 박탈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내로남불도 결국에는 그 맥락이고요. 분노가 그래서 그 나오고. 공정이라는 정신도 기회의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공정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그게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후보한테 있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요. 요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이 좀 안심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위안받고 싶고. 네, 그래서 안정되고 싶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뭔가 정신없는 거가 싫죠 지금. 네. 내가 힘든데. 그래서 누군가가 노련하게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국민들한테 안심시켜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해결해줄게요. 나랑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안 되고 거거든요. 있다. 누군가가 노련하게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국민들한테 안심시켜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해결해줄게요. 나랑 같이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안 되고 거거든요. 있다. 오늘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지지율 조사 중에서 2030만을 모아놓고 지지율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2030들한테 이렇게 물은 조사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높은 그런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쪽에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2030 모아놓고 또 토론을 하던데 그 줌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그 토론회장에서 청년들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 바로 차단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그랬죠. 2030 선대위 전면에 내세워서 전면 슬림하게 변할 거라고. 그래놓고 뒤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30의 표심을 잡는 게 목표는 아니다라고요? 자신이 얘기를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2030 개혁 청년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오후에 청년 간담회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쓴소리 했더니 바로 잘라냈던 게 지금 새 선대위에서 보여준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아주 처참할 수밖에요.